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선 교수입니다.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은 비교과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6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인스톨레이션에 대해서 진행했고 튜토리얼 1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2개의 튜토리얼은 안드로이드 개발자 웹사이트에서 제공된 것으로 가장 간단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는 자바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또한 C와 C++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C 언어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면 아래 나와 있는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본 강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의 인베디드 시스템과 앱이 통신하는 예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아래 나와 있는 동영상을 수강하도록 하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튜토리얼 1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7개의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시키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화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파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바 코드하고 XML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XML로 구성하는 리소스 파일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바와 XML로 구성된 앱이 개발이 되면 그것을 컴파일하여 앱을 빌드해야 되는데 그때 그래들이라는 스크립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빌드된 앱을 디바이스에서 실제 실행시키는 방법을 설명하고 텍스트 입력과 버튼을 포함한 간단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이나 스타트 메뉴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시키면 이와 같은 팝업 창이 열립니다. 이때 새로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첫 번째 메뉴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때 이와 같은 팝업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 팝업 창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네임과 소속 기관의 도메인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두 이름을 가지고 패키지의 이름과 개발되는 앱이 저장될 폴더의 이름이 결정되게 됩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 이때 타겟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결정합니다. 안드로이드는 여러 개의 버전을 갖고 있는데 그때 어떤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장치에서 앱이 수행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폰과 태블릿을 위한 앱이라고 결정한 후에 안드로이드 2.2 프로요 이후의 버전을 서포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들이 안드로이드 2.2 즉 프로요 이후의 버전을 탑재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본 앱이 다 수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자,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은 액티비티의 형태를 선택하는 팝업 창이 열리게 됩니다. 블랭크 액티비티를 보통 선택하게 되고요.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액티비티를 커스터마이즈하는 팝업 창을 열게 됩니다. 이때 애플리케이션이 론치돼서 처음에 나타나는 화면, 즉 액티비티의 이름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이름에 따라서 레이아웃 파일 네임, 메뉴 리소스 파일 네임 등이 결정됩니다. 레이아웃 파일에는 여러 가지 구위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액티비티 화면에 나타날 버튼이나 텍스트 등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메뉴 파일에는 액티비티 액션 바에서 팝업되는 메뉴의 형태를 기술하게 됩니다. 여기 나타나는 타이틀은 액션 바에서 표시되는 앱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피니시 버튼을 눌러서 앱에 필요한 여러 가지 템플릿 파일을 생성한 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작업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작업 화면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창을 열면은 앱과 그레이드 스크립트가 나타나게 되며 앱을 확장시키면은 그 아래 매니페스트, 자바, 리소스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때 매니페스트를 확장하면 android manifest.xml이라는 파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파일은 애플리케이션의 성격을 규정지으며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열거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할 때 필요한 권한이나 이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하기 위한 권한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바 코드는 본 애플리케이션이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하게 됩니다. 리소스 폴더는 액티비티 화면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담고 있는데 드로우어블, 레이아웃, 메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로어블에는 화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미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레이아웃은 액티비티 화면을 구성하는 버튼이나 텍스트 입력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 가지 레이아웃 파라미터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와 구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는 액션 바에 나타나는 팝업 메뉴의 형태를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맵에는 애플리케이션을 론칭하는 아이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밸류에는 여러 가지 수치와 문자열 등을 dimems.xml, strings.xml 등에 포함하게 됩니다. 자바와 XML을 컴파일하여 앱을 빌드하는 스크립트가 필요한데 이를 그레이드 스크립트라고 부릅니다. 그레이드 스크립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앱 전체에 적용이 되고 또 하나는 모듈에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주로 이 모듈에 적용되는 그레이드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activity_my.xml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ctivity_my.xml은 XML 파일, 즉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타나 있는 화면은 그것의 프리뷰로서 XML을 실행시켜서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텍스트 탭을 누르게 되면은 텍스트 파일로 구성된 XML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리뷰를 보면서 직접 위젯들의 위치와 크기를 변경할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프로퍼티를 변경함으로써 색상이나 여러 가지 레이아웃 파라미터들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액티비티 화면을 구성하는 레이아웃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아웃에는 렐러티브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 프레임 레이아웃 등이 있으며 이 밖에 그리드 레이아웃이나 리스트 레이아웃 등도 있습니다. 이런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위젯들에는 텍스트나 버튼, 스위치, 토글 버튼, 이미지 버튼, 이미지 뷰, 프로그레스 바, 스피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메뉴를 사용을 해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직접 위젯들을 배치할 수도 있고 사이즈를 변경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 탭을 눌러서 텍스트 상에서 위젯들을 포함시키고 거기에 파라미터를 지정하여 형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XML 파일과 자바 코드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ndroid manifest.xml 파일과 activity_my.xml 파일 그리고 myactivity.java 이 세 개의 파일을 연관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앱을 론칭하면은 Android manifest.xml 파일을 먼저 참조하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여러 컴포넌트들 중에 액션이 메인이고 카테고리가 론처인 인텐트 필터를 포함하고 있는 액티비티를 찾아 그것을 첫 화면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name으로 주어진 항목의 클래스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myActivity는 이와 같이 myActivity.java 안에 정의되어 있고 이것은 activity의 subclass입니다. 여기 액션바 액티비티라고 했는데 이것은 액션바가 붙어 있는 액티비티로서 이와 같은 서포트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버전 중에 액티비티 클래스에서 액션바를 지원하지 않는 버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서포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와 같이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최신 버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이전 버전에도 똑같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액티비티 클래스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오버라이드 펑션들을 이용을 해서 그 기능들을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라이드 펑션이라고 하면은 이미 액티비티라는 클래스 안에 이런 펑션들이 준비되어 있고 만약에 이 오버라이드 펑션이 서브 클래스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원래 정의된 펑션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서브 클래스에서 같은 이름으로 그 펑션을 다시 정의하게 되면은 원래 정의됐던 함수가 불려지지 않고 서브 클래스에서 정의된 함수가 대신 불려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오버라이드 펑션이라고 부르죠. 여기 나와 있는 onCreate override 펑션은 이 액티비티 클래스가 처음 생성될 때 수행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들어가 보면 먼저 원래 클래스에서 정의된 onCreate 함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set content view라는 함수를 불러서 여기 나와 있는 레이아웃 관련 XML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et content view라는 함수는 resource id를 하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resource id는 여러 개의 이름을 닷으로 연결시키는 형태로 domain name과 유사하죠. 그래서 r.이라고 그러면 res라는 resource 폴더를 의미하고요. layout은 그 res 폴더 밑에 있는 layout의 폴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activity underscore my라는 이 이름은 layout 폴더 밑에 있는 activity underscore my.xml을 지칭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와 같은 resource id를 지칭하는 것은 꼭 res 폴더 밑에 layout 폴더 밑에 activity underscore my.xml 파일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수행해서 그것을 이 activity의 화면으로 나타내라 하는 것이 set content view 함수가 하는 일입니다. 자, activity underscore my layout 파일에는 relative layout이 기술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안에는 text view가 위젯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 뷰에는 hello world라는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하도록 하고 있죠. 이 레이아웃 파일은 일반적으로 위치와 크기를 지정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width하고 height를 지정하고 있죠. 여기서도 width하고 height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두 가지 형태로 지정이 되어 있군요. match parent하고 wrap content죠. match parent는 자기보다 상위 레벨에 있는 레이아웃에 맞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디바이스 크기에 높이하고 폭을 맞춰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wrap content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위젯의 크기에 맞춰라 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뷰의 경우에는 이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딱 들어갈 만한 크기로 그 크기를 결정해라 하는 의미가 wrap content의 의미입니다. 또한 패딩에 대한 정보도 있네요. 이 패딩이라고 하는 것은 각 위젯이 놓이는 위치가 그 위젯을 둘러싸고 있는 상위 수준 위젯 안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서 위치해야 되는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수치와 단위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 간격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수치나 혹은 문자열 등을 지정할 때 직접 써 넣어줄 수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id를 통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흔히 직접 써 넣어준 것은 나중에 자동으로 이와 같은 id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예를 들어보면 my first app이라는 것은 사실 my first app이라는 요 문자열이 이와 같은 리소스로 정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크로 시작하는 것은 XML 어딘가에 정의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string은 strings.xml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고 거기에 id가 app underscore name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문자열이 여기도 쓰였고 여기도 쓰였죠. 그래서 문자열은 하나만 정의해 놓고 이 id를 이쪽에서도 지정하고 이쪽에서도 지정을 하면은 두 군데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문자열 자체는 이 리소스 파일에 지정된 문자열을 바꿔주면 양쪽이 모두 다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strings.xml 파일의 내용을 잠깐 볼까요? 요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이 strings.xml이죠. 그래서 id 이름이 app underscore name이었습니다. 그것의 실제 string은 my first app이라는 것이죠. 여기 오타가 좀 있었네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기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똑같이 보이죠. 자, 마찬가지로 수치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id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activity underscore horizontal underscore margin 이렇게 id가 주어졌죠. 이것은 여기 @마크로 시작하니까 XML로 정의되어 있다는 거고요. 여기 dman으로 되어 있어서 dimens라는 XML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 파일이 어딨나 다음 페이지에서 봅시다. 여기 dimens.xml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dman으로 정의되어 있고요. 요 id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id가 나오면 실제 값은 16dp라는 값과 유닛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실제 그 값이 이와 같이 16dp와 같이 단위를 가진 수치로 대체되게 되는 것이죠. 요 hello world라는 요 문자열 마찬가지로 hello underscore world라는 id로 string이라는 리소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hello underscore world라는 id를 가진 string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Hello World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자열과 수치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리소스 파일에 정의돼서 그 아이디로 참조하는지 이해되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액티비티가 수행될 때 메뉴를 생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뉴는 액션 바에 붙어있는 옵션 메뉴가 생성될 때 호출되는 것으로서 이때 inflate라는 함수를 통해서 XML 리소스 파일에 지정되어 있는 메뉴 형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inflate라는 함수는 getMenuInflator라는 함수를 통해서 불려지게 되죠. 자, 이 inflate라는 함수를 부를 때도 역시 리소스 아이디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R은 res라는 폴더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메뉴 폴더를 이 메뉴가 의미합니다. 그리고 menu underscore my라는 이 이름은 menu underscore my.xml이 res 밑에 메뉴 폴더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menu underscore my.xml에서 기술하는 메뉴 형태는 이와 같은 액션 바에서 옵션 메뉴로 팝업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뉴 아이템들을 이와 같이 계속해서 넣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settings라는 메뉴가 포함되게 되죠. 여기 타이틀로 지정되는 요 문자열이 요 팝업되는 메뉴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Show as Action에 Never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액션 바에서 이 메뉴가 나타날지 아니면 이와 같은 Overflow 메뉴에 숨어 있든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Show as Action Never 하면은 결코 이쪽에 나타나지 말고 Overflow 메뉴에 숨어 있어라 하는 의미가 됩니다. 뒤에서 다른 예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아이템에 설정되어 있는 이 ID는 자바 프로그래밍에서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전 페이지로 되돌아가 보면은 이 메뉴가 선택되었을 때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on options item select라는 override 펑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택된 아이템을 파라미터로 넘겨주게 되겠고요. 그것의 아이디를 이와 같이 받아서 그것이 actions underscore settings인지 확인하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요 id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id가 일치되면은 이 아이템에 관련된 함수를 여기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 이와 같은 override 펑션에서는 넘어 들어온 아이템이 action underscore settings인지 확인한 후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리턴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외에 다른 메뉴가 선택됐을 때는 기존에 있는 함수가 불려져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values라는 폴더 밑에 또 다른 하나의 XML은 styles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앞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빔에 이와 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여러 가지 버전에 걸쳐서 똑같은 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별도의 빔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안드로이드 버전에 관계없이 똑같이 보이도록 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컴패터빌리티 라이브러리에 있는 빔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light dark 형태 액션 바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두운 화면에 액션 바를 나타내고 역시 옵션 메뉴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